이렇게 항상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상당히 강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랬던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은 정말 배움에 대한 향심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은 민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주제가 뭐였죠? 윤회가 주제였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의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불교의 불교 이론의 성립 요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불교라든가 이런 선불교 전통에서는 윤회가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회를 꼭 전제로 해야만 우리 불교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적에도 이 삼봉의 비판에 따라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불교도 불교의 원래적 의미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기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다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가 청하냐, 탁하냐, 빼어나냐, 수하냐, 박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기의 편차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차별 세계가 설명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예를 들면 학교 봐도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머리가 나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아주, 그래서 어려서부터 난 돌대가리라고 해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가 도울이 된 건데, 길을 갖다가 수한 길을 못하고 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떠한 빼어난 길을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런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전부가 그러면 그런 어떠한 윤회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역에서 말하기를 건도의 모든 변화가 모든 성령을 각기 정하고, 그 다음에 선유가 말하기를 뭐냐면은 천도는 천도 무신이 보만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의 청탁 수박에 의해서 그런 모든 차별이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떠한 이 천지가 어떠한 유의적으로 그런 차별의 세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거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천도는 무심하게 모든 만물을 휘덮을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유교나 도가도 말하고 있냐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은 땅에서 살죠.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땅이 중요한 거란 말인데, 땅은 뭐냐면은 하늘을 본받는다고, 지법천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려고 그러면 좀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지, 땅은.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또 뭘 본받는다고 그러자면 도를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아까 그 어저께 지난주 강의에도 말했지, 형이 상자, 위지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이 상에 도를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가 서양의 하나님이라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도는 그럼 뭘 본받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법 뭐라고 그랬냐면, 도는 뭘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요?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에? 여기서 자연이라는 걸 갖다가 명사로 읽으면 안 된다고. 이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처라는 영어의 명사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도는 무슨, 아니 도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건 이미 천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는데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도는 하느님을 본받고 도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동양에서는 도가 서양에 말하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건데 이 따오가 서양에서 말하는 갓에 해당되는 건데 이 갓은 뭐냐?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을 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음양의 세계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무슨 응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봉의 지금 인과 응보에 대한 비판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정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결정론. 무엇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든가 우리 행위가 과거의 업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왜 인도 문명에서 윤회 같은 세계관이 생겨났냐 하면은 인도는 말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면 그건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사람이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사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진 물건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정말 그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 카스트를 뭐냐면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윤회적 세계관이라고. 네가 지금 카스트의 이런 수드라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는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정론적인 그런 운명에 따라서 너는 살아라, 순응하고.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이 윤회라든가 응보 개념이 쓰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나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불교는 이 시달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과 응보적인 개념을 뒤엎는 데 있었어요, 사실은. 뒤엎고 그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완전히 지금 뭐냐면 다른 세계관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 시달타라는 분은.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라는 걸 항상 타락을 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삼봉이가 내가 보기엔 비판하고 있는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적인 인과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통속화된 지금 응보의 이론이라고. 업의 응보 이론인데 이 응보 이론이라는 거는 불교의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인도 문명의 굉장히 불교가 비판한 인도 문명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인도 문명의 타락한 모습이 오히려 들어온 거라고 이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불교가 그런 방식으로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종교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니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려 왕조에도 삼봉시대 때 고려 왕조에도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다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니까 드립다 그냥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땅을 갈고 있는데 그 땅에
임자들만 해도 거기에서 소장료를 뺏어가는 놈들이 9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9명이나 되면 10분의 1씩 다 뺏어가면, 예를 들면, 30가마를, 내가 열마지기 30가마를 줬다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27가마를 도둑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요새 돈 뺏기는 것보다 그건 정말 더 황당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 1년 내내 농장 져놓고 와서 다 뺏어가는. 그렇게 살아도 뭐냐면 그렇게 사는 농민들에게 다 이게 니들 업보다. 이게 다 니들 과거 업보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수능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불교 이론이 뭐냐면 민중의 혁명이라든가 민중의 어떤 봉기라는 걸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이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삼봉은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불교 이론에서. 그러고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이 양반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 삼봉이 어디로 유배를 갔다 그랬어요? 나주. 네? 거기 가서 이제 황현이라는 분 집에 가서 아주 시골 그 농부 집이겠죠. 이 황현 집에서 자기가 새빵대로 살았다 그래요. 처음에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186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거평 부곡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순박무외모라고 그랬어요. 아주 순박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선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사는 거라. 지금도 나주 사람들이 이거를 상당히 인용을 잘해요. 우리 나주의 자랑 그럴 때 우리 나주 사람들은 순박무외모하고 역전위협이라고 그래. 아주 힘들여 밭을 갈면 것으로서 자기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 황현이라는 사람도 아주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출난 아주 전통적인 그런 농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가선현 아주 술을 잘 빚어. 술을 잘 빚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매번 술이 있게 되면은 먼저 그 술잔을 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온다 그거야. 자기한테 찾아와. 그리고 손님이 오기만 하면은 술을 안 놓을 데가 없어. 술을 안 놓을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 술벗해서 그때는 이때는 뭐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집에서 술 담그면은 밀주라고 그래서 아주 면사무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거 술 동아리 가지고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일본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다 그거 해온 건데 그거를 뭐냐면은 이 그거를 조선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술을 전매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양조장을 해가지고 세금 걷어내느라고 그걸 다 그렇게 행동을 갖다가 해방 후에도 우리 정부가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일본 놈들 한 짓을 그대로 한 거라고. 그러고 면석이들 이런 놈들이 그 나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야 아무리 우리 쌀이 모자란다고 해도 그렇게 집에서 술 좀 담그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새는 하여튼 풀어졌죠? 요새는 풀어졌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도 이 사람이 뭐냐면 192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저기를 하는데도 오래 사귈수록 사람이 더 공손해진다 그랬거든. 굉장히 나주 사람들에 대한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오래 사귈수록 사람들이 공손해졌다. 그리고 또 동네에 김성길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김성길,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귀양 가서 사귄 그 사람들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이 김성길이라는 놈은 꽤 문자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삼봉의 입장에서 보면 문자를 안다는 것도 참 기특하겠지. 그리고 그 동생이 천이라는 놈이 있어. 김천이지. 김성길의 동생이 천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또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거야. 담소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담소를 잘하고 이놈도 술을 잘 마셔. 그래가지고 형제가 동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서한길이라는 놈이 있어. 그 서한길이라는 놈은 이놈은 늙어서 또 중이 됐네. 그래가지고 호를 안심이라고 그러고 안심도사라고 댕기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코가 높고 얼굴이 길어. 이거 말상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용이가 아주 괴기해. 생긴 게 괴기하고 이놈이 뭐냐면 방언리화라고 그랬는데 동네방네 떠덩기는 말들은 도대체 기억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세상 그 돌아가는 거 다 머릿속에 집어두면서 여기저기 가면 말을 구라치고 다니는 데 있잖아. 그래서 술 마시고 매일 술버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고 또 김천부라는 놈이 있어. 그리고 조송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 역시 뭐냐면 성길이나 연처럼 그렇게 술을 잘 마신다 이거야. 에?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한테 놀러오고 무슨 토산물이 뭐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곡식이라도 뭐 나오거나 뭐 과일이라도 나오기만 하면은 술하고 같이 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그 끝까지 밤새면서 술을 마시다가 가곤 하고. 그래서 내가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그 추울 때는 털옷 하나로 살고 더울 때는 갈포 하나로 살면서도 조침 안기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편안한 거야.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데 거침이 없었고 음식이 뜻대로 다 먹고 마시는 게 자기 뜻대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거평부곡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민 집단이거든 이게. 근데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그 삼봉의 입장에서 천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술 빚어가지고 갖고 오고 맨날 앉아서 놀고 이런 모습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인과론을 부정하는데도 이 술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인과를 내가 가장 나에게 절실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비유를 들어보자. 여기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 금이 지절이 이견자 빚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술의 물됨이 구걸지 다과 자옹지 생속 일시지 한열국은 적 상당이라 말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술을 어떻게 담그는지 아시죠? 술이라는 게 처음에 뭐가 필요해? 누룩이라는 게 필요해. 누룩. 여기 국이라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여기 국이라는 말이. 근데 이 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얼이라는 게 술을 찔 적에 뭐냐면 술을 할 적에 쌀을 갖다가 이렇게 찌르잖아요. 쪄가지고 그걸 까실까실하게 해가지고 그걸 말리잖아요.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쌀 모양으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게 얼이라고. 그러니까 그 누룩은 밀로 된 거라고. 밀을 갖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룩을 갖다가 잘 갈아가지고 그걸 채로 쳐가지고 이 쌀 쪄가지고 말린 거하고 섞죠. 잘 섞어가지고 물을 적당하게 부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그 담요로 덮어가지고 놓으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 한 사흘, 뭐 한 일주일 이렇게, 그걸 적당히 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오래 놔두려면은 고급 좋은 술을 내려면 그걸 그대로 땅에다 묻든가, 그래가지고 한 석 달이라도 두면은 그건 아주 굉장한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쫙 가라앉으면은 이제 위에 노리끼리한 물만 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약주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걸 쭉 짜내면은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 아니야. 우유빛 그 막걸리가 되고, 그걸 쭉 짜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게 술찌개내지. 그게 조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문으로 조박, 조박인데. 그래서 옛날에 조강지처라는 것도 그 뭐예요? 크고 좋은 건 드리고, 그 술찌개를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부뚜막이 따뜻하니까 거기 엎드려서, 며느리들 푹 거기서 자곤 했던 거예요, 옛날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찌개를 먹고, 취해가지고, 부뚜막에 엎드려서 자는 게 옛날 며느리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런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고 해서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 절대 조강지처는 우리가 내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화당이고 그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그 아주 대꾸로 유명한 말이죠. 빈천난 시절에 사귄 친구는 잊을 수가 없는 거고,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후한서에 나오는 말인데,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자 보세요. 국얼지 다과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과 얼을 갖다가 이거를 어떤 비율로 섞냐는 게 술이 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을 많이 섞으면 어떻게 돼? 국을 많이 섞으면 이게 밀적인데 이게 뭐냐면 써요. 좀 쓴맛이 난다고. 그리고 쌀이 비율이 많으면 달아요. 그렇게 된다고 이게. 그리고 물론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 단박하고 심심해지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진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해석이 되잖아. 국얼지 다과. 그 누룩과 얼에 많고 적음. 그리고 온기가 생수기라는 거 뭐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기가 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온기가 아주 성근 거냐? 또 그 온기가 굉장히 이렇게 고온에서 구워져서 밀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술맛이 변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기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일시지 한열국은 그때 술을 담궜을 때 날씨가 차가우냐 더우냐, 그리고 오래 그거를 아랫목에다 오래 뒀냐 짧게 뒀냐, 그리고 그거를 지하실에다가 오래 뒀냐, 뭐 어디다가 마당에다가 묻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게 돼서 이 모든 복합적인 조건이 딱 어떻게 맞아떨어질 적에 그 맛이 달다 이거야. 술 맛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야. 술 맛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말하기를 얼이 많으면 뭐라고 했어요? 약 얼다즉 미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쌀의 비중이 많으면 그 맛이 달콤하게 되는 것이고, 국다즉 미고라고 그랬잖아요. 국이 많으면은 술 맛이 쓰게 되는 것이고, 수다즉 미담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많으면 술 맛이 싱겁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그 누룩과 얼이 딱 적당하고, 그리고 적당하고 온기의 생숙이 적당하고 일시의 한열 구근이 다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뒤틀려 가지고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술 맛은 유변현, 완전히 변해버리고
이게 썩고 잘못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술이 그 멋들어진 술이 당겨되고 안 되고는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이 술이 마시는 술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그 술이 좋은 술이 되는 함수가 이렇게 우연적 함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술이 잘못되고 나서 아이고 내가 뭐 10년 동안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뭐처럼 열어가지고 좋은 술을 담그려고 하는데 술이 망쳤다 하고서 이게 내 전생에 엇보지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건 삼봉이 얘기가 이런 업보로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그거야. 뭐냐면 술이 하나가 제대로 당겨지려고 하도 그 좋은 술이 당겨가고 해도 그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게 음양의 이치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내 불행한 그것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렇게 많은 함수를 다 따져봐야 또 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걸 갖다가 단정지어서 이게 내 전생의 업보다 이런 미친 사고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산봉의 사고는 굉장히 과학적이죠. 지금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러한 비유는 뭐냐면은 비록 아주 천하고 굉장히 천근하다고 그러세요. 아주 천하고 비근한 것 같고 비속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정말 명료한 것이고 남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디 잘못된 것이 없는 정확한 비유다 이 말이야. 비유가 그러니까 이 정산봉이라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 구성을 해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소재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면서 느낀 삶의 어떤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론을 격파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삶의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학문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산봉의 이런 글을 봐도 뭐냐면 옛날 사람들 훨씬 더 소화된 자기 학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소위 음양오행의 기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음양오행의 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고 서로 엇갈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운행에 간단 말이에요. 지론에 가는데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거야. 너무도 우연적인 요소가 많고 이것은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멋대로 우연과 필연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데 따라서 사람과 만물의 모든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슨 내 응보의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정산봉의 관심은 뭐야? 방금운화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인과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도 고민할 게 너무 많고 분석할 게 너무 많다 이거야. 전세까지 분석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아주 처절한 현실주의가 있는 거죠. 현실주의가 있고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성인이 우리가 이 세계에 이 성인이 나타나서 성인이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과 응보를 가리켜서 현재의 나의 업보라는 걸 갖다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 기질이란 말이에요. 변화 기질.
뭐냐면은 인간이 말이죠. 여기 젊은 학생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듣고 이러는 게 왜 강의를 들어? 니들이 여기 와서 강의 듣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버릇이 있다든가, 내가 지금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내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뭐냐면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게 교육의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는 뭐냐면 이 변화 기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켜서 성인을 만들느냐는 거예요. 성인을 만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위성지학이라 이 말이에요. 동양의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하는 배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대학교 때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를 읽는다 그러면은 칸트를 읽으면은 뭐 어렵기도 되게 어려웠지만 뭐 칸트 해결을 읽는다 그러면 근데 그거 뭐 안 읽으면 안 되는 책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죽으라고 읽었죠. 우리 어릴 적에는. 요새 학생들은 참 그렇게 공부를 우리 때는 그런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 읽으면은 나는 칸트라는 사람은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대단한 학자로만 생각을 했거든. 플라톤을 읽는다면 플라톤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이제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당장 뭐냐면은 중국을 갔는데 중국을 가서 내가 소위 말해서 그 대만에 유학하던 시절에는 뭐냐면 대만의 그 교수님들이 아주 대륙에서 전부 사방에서 이제 모택동한테 밀려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대만 대학에는 굉장한 대가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계셨어요. 그런 양반들 강의를 들으면은 그냥 뭐 이태백이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친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강의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주자는 영원히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어렸을 때는 완전히 뭐 찌들으니까 주자를 불 적에 내가 감히 주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아이 주자라는 놈의 이놈의 생각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말씀을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전통화되어 있는 거야. 자기화되어 있는 거야. 그 미국 가니까 요즘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대석학들이 얘기할 때 칸트 이 녀석이 이게 잘못 생각한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러고 막 저기를 하면서 자기가 훨씬 칸트보다 더 나은 것처럼 강의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저 사람이 칸트보다 나은 사람이더구나 하는 걸 늦게 깨닫게 됐다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굉장한 전환이에요. 내가 그 유학을 하면서 뭐냐면은 그런 대가들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냐면은 그런 걸 깨달은 거야. 이 세상의 성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철학자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 정말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젊은이들이 건방져서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 인생에서 아주 큰 깨달음 중에 하나인데 건방져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뭐냐면은 정말 알아둬야 할 얘기거든요. 뭐냐면 칸트를 읽으면서 내가 칸트 이 자식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읽는 사람하고
영원히 간트는 내가 연구만 하고 돼질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20세기 학문은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가 위대한 세계의 정점에 설 수 있는 학문을 해도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도 내가 피카소 같은 애들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만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물을 보고. 그러나 우리 동양 사상은 뭐냐면 맹자가 말을 야 윤임금 그거 별거냐 말이야. 윤임금처럼 입고 마시고 행동하고 그러면 또 윤임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벌써 우리 동양 사상은 과거부터 그런 가능성을 인간에게 열어놓고 모든 인간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적에서 말하는 길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쇠락해서 망해가는 나라의 국군을 전환시켜서 그 나라가 치안에, 여기 치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스려지고 편안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데에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이거야. 우리 고려 사회는 지금 뭐라면 우리 고려 사회는 쇠망한 대로 가고 있지만 이 쇠망한 것을 전환시켜서 치안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 정치냐.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과업이 과연 인과응보로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불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지 않으면 뭐야? 그 당시 고려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했어요. 고려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고려의 모든 사대부들의 사고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불교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을 붕괴시키려면 뭐냐면은 총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이 불교의 비판을 정도전이가 했다고 그래서 그 조선조에서 불교도들이 탄압받은 거를 정도전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데 정도전은 불교를 탄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불교 비판에 대한 얘기만 했지 이 사람 본인은 승려를 죽이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절간을 뭐 폐쇄하거나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삼봉 이후로 이 유교가 점점 경직화돼 가면서 그렇게 한 짓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 저 조선조에 보면은 이 뭐 불상들의 모가지가 잘려져 있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요새 뭐 당군 뭐 할아버지 모가지 자르느라고들 아주 뭐 바쁘다는데 그냥 미친 짓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미친 짓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이찬 천지지 화유 하면은 뭐냐면 즉 가이여 천지 참의라고 해요. 참이라고.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본성을 다 발현하고 나의 본성을 통해서 여기 타인들 모든 여러분들의 본성을 발현시키고 여러분들의 본성이 다 구김없이 발현될 적에 모든 만물의 본성이 다 발현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산다고 이 지구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과 더불어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오래 살 수가 있지. 물 하나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천지의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의 본성까지 다 같이 발현되게 그렇게 되면은 천지의 화육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천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구 덕분에 다 살고 있으면서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동양인들은 뭐냐면 예로부터 뭐냐면 우리가 이 문명을 건설하고 여기서 산다는 것이 천지의 화육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여기가 3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래서 천과 지가 인. 이게 뭐냐면 동양인들이 말하는 이게 삼위일체예요. 동양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여기 정도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인은 음양지기를 오히려 음양지 기운을 돌려서 거기에 뭐냐면 삼찬지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뭐야? 삼찬이라는 게 찬천지지 화육이고 삼은 뭐야? 여천지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찬자랑 여기 삼자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이 구문을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삼찬지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인과지설이 어찌 이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 삼봉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강의가 상당히 좀 조금 어려웠는데 강의가 어려웠는데 결국은 오늘 강의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사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죠.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원인만 있다는 생각은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1인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삼봉이 얘기한 거는 다인이 있다는 얘기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수 없는 그 함수를 우리는 다 분석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천지지간에 그러한 그 나이브한 그런 인과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연적 사태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과학적 법칙이 있는가 하면 우연적인 함수가 엄청 많다. 그래서 필연과 우연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항상 뭐냐면은 운명적으로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분석해서 우리는 역사의 목표라는 건 뭐라고 했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쇠망한 나라를 치안의 나라로 바꾸고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운명을 극복해서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인간됨에 나는 내가 원래 인간이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지. 반드시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사상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이 강의와 더불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예를 들면 뭐 학교 봐도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머리가 나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아주 그래서 어려서부터 난 돌대가리라고 해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가 도울이 된 건데 길을 갖다가 수한 길을 못하고 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떠한 빼어난 길을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런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전부가 그러면 그런 어떠한 그 윤회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주역에서 말하기를 건도의 모든 변화가 그 모든 성령을 각기 정하고 그 다음에 선유가 말하기를 뭐냐면은 천도는 천도 무심이 보만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의 청탁 수박에 의해서 그런 모든 차별이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이 천지가 어떠한 그 유의적으로 그런 차별의 세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거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천도는 무심하게 모든 만물을 휘덮을 뿐이다. 그죠? 일단 항상 이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유교나 도가도 말하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은 땅에서 살죠.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땅이 중요한 거란 말인데 땅은 뭐냐면은 하늘을 본받는다고 집업천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좀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지 땅은.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또 뭘 본받는다고 하자면 도를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아까 그 어저께 지난주 강의에도 말했지 형이 상자 위지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이 상에 도를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가 뭐 서양의 하나님이라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도는 그럼 뭘 본받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법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항상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상당히 강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랬던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은 정말 배움에 대한 향심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은 민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이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주제가 뭐였죠? 윤회가 주제였죠? 그래서 그 윤회라는 것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의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불교의 불교 이론의 성립 요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불교라든가 이런 선불교 전통에서는 윤회가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회를 꼭 전제로 향한 우리 불교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적에도 이 삼봉의 비판에 따라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불교도 그 불교의 원래적 의미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기라는 걸 가지고 세계를 다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가 청하냐, 탁하냐, 빼어나냐, 수하냐, 박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기의 편차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차별 세계가 설명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과 응보적인 개념을 뒤엎는 데 있었어요, 사실은. 뒤엎고 그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완전히 지금 뭐냐면 다른 세계관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 시달타라는 분은.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라는 걸 항상 타락을 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삼봉이가 내가 보기엔 비판하고 있는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적인 인과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통속화된 지금 응보의 이론이라고. 업의 응보 이론인데 이 응보 이론이라는 거는 불교의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인도 문명의 굉장히 불교가 비판한 인도 문명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인도 문명의 타락한 모습이 오히려 들어온 거라고 이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불교가 그런 방식으로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종교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니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려 왕조에도 삼봉시대 때 고려 왕조에도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다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니까 드립다 그냥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땅을 갈고 있는데 그 땅에 임자들만 해도 거기에서 소작료를 뺏어가는 놈들이 9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9명이나 되면 10분의 1씩 다 뺏어가면, 예를 들면, 30가마를, 내가 열맞이기 30가마를 줬다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27가마를 도둑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요새 돈 뺏기는 것보다 그건 정말 더 황당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 1년 내내 농장 져놓고 와서 다 뺏어가는. 그렇게 살아도 뭐냐면 그렇게 사는 농민들에게 다 이게 니들 업보다. 이게 다 니들 과거 업보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수능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불교 이론이 뭐냐면 민중의 혁명이라든가 민중의 어떤 봉기라는 걸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이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삼봉은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불교 이론에서. 그러고서 이 양반이 돈은 뭘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요? 돈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연이라는 걸 갖다가 명사로 읽으면 안 된다고. 이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처라는 영어의 명사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돈은 무슨
아니, 도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건 이미 천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는데,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도는 하느님을 본받고, 뭐, 도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동양에서는 도가 서양에 말하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건데, 이 따오가 서양에서 말하는 갓에 해당되는 건데, 이 갓은 뭐냐?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을 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음양의 세계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무슨 응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봉의 지금 인과 응보에 대한 비판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정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결정론. 무엇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든가 우리 행위가 과거의 업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왜 인도 문명에서 윤회 같은 세계관이 생겨났냐 하면은, 인도는 말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면 그건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사람이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사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진 물건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정말 그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 카스트를 뭐냐면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윤회적 세계관이라고. 네가 지금 카스트의 이런 수드라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는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정론적인 그런 운명에 따라서 너는 살아라, 순응하고.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이 윤회라든가 응보 개념이 쓰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나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불교는 이 시달다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이 양반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 삼봉이 어디로 유배를 갔다 그랬어요? 나주. 네? 거기 가서 이제 황현이라는 분 집에 가서, 뭐 아주 시골 그 농부 집이겠죠. 이 황현 집에서 자기가 새빵대로 살았다 그래요. 처음에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186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거평 부곡에 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순박무 외모라고 그랬어요. 아주 순박하고 바깥으로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선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사는 거라. 지금도 나주 사람들이 이거를 상당히 인용을 잘해요. 우리 나주에 자랑 그럴 때, 우리 나주 사람들은 순박무외모하고 역전위협이라고 그래. 아주 힘들여 그 밭을 갈면 것으로서 자기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거에. 그런데, 그래서, 이 황현이라는 사람도 아주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출난, 아주 전통적인 그런 농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가선현, 아주 술을 잘 빚어. 술을 잘 빚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마시기를 좋아.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매번 술이 있게 되면은 먼저 그 술잔을 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온다 그거야. 자기한테 찾아와. 그리고 손님이 오기만 하면은 술을 안 놓을 데가 없어. 술을 안 놓을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 술벗해서, 그때는 말이야, 이때는 뭐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집에서 술 담그면은 밀주라고 그래서 아주 면사무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거 동아리 가지고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다 그거 해온 건데, 그거를
뭐냐면은 이 전매, 그거를 조선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수를 전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양조장을 해가지고 저 세금 걷어내느라고 그렇게 그걸 다 그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해방 후에도 우리 정부가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일본 놈들 한 짓을 그대로 한 거라고. 그러고 면석이들 이런 놈